국장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맞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고, 여기는 대등재판부가 3명의 판사가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박정재 부장판사, 박정일 부장판사인데, 어쨌든 지규현 부장판사가 호남 출신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이 되면서 지규현 부장판사를 악마화하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인가 이쪽도 사세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세행이죠. 사세행. 예, 행동, 시민행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해서 공수처에 고발장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처음에 구속 취소한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정을 공개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법원에 세울 때 이 공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지규현 판사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다라고 고발을 했고.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또 등장을 합니다. 추미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지규현 부장판사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지규현 부장판사가 마치 지금 윤석열 바라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윤석열 바라기에 불과한 지규현 판사는 당장 지금 그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를 해야 된다. 탄핵까지 언급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모든 징계가 다 국회에서 징계하겠다 그러면 국회에 징계권이 있습니까? 탄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란 따라서는 뭐 탄핵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저 그렇죠.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판사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헐태세 아니에요. 그렇죠. 추미애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란 재판의 주연이 윤석열이라면 조연이 지규현이다. 마치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란을 완전히 무슨 같이 동조를 한 것처럼까지 얘기를 했고, 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불만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피고인한테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하게 만드느냐. 67분 동안을 윤석열 피고인이 혼자 떠들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거죠. 아니,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정한 재판 아닙니까? 예. 그걸 많이 말하게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죄를 주기 위해서 말을 하게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말을 많이 하게 해서 유죄 선고를 내린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판단을 해. 불만 없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냥 그렇죠. 67분 줬다고 난리를 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인정신문 아시죠? 예. 저 피고인 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뭡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거 묻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네. 근데 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시죠?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직업을 먼저 얘기하느냐? 직업을 물어봐야 된다. 이거 갖고 시비를 지금 붙은 거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직업을 물어보니까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무슨 봉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 앙드레 김. 네. 앙드레 김 본명이 뭡니까라고 해갖고 김봉달인가요? 김봉남이죠. 김봉남 이 이름이 나왔다고 그걸 갖고 막 조롱했는데 이것도 전 기억에 이겁니다. 무직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마치 통폐하고 그런 심리 아닙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이시죠라고 묻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영상 촬영 이런 부분도 윤 대통령 측과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14일 재판에서는
촬영을 불허를 했지만 네. 앞으로 지금 그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겁니다. 예전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꾸게 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법을 바꿔요. 네. 그래갖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지금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고 알려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갖고 수혜를 줬다는 거예요. 특혜를. 그러면 재판장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소송 지휘권입니다. 이것도. 네. 자기가 지휘하는 권한이에요.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근데 그걸 갖고 불법적인 어떤 판단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 허가를 안 해준 것이 특혜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재판에서 거기도 피청구인 자격으로 피청구인. 나와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네.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려는 것은 수위를 잇고 있는 네네. 전직 대통령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석방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사복을 입었죠. 사복 정장으로 나오니까 네.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런데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위원 부장판사가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고 직위원 재판장도 이미 다 봤던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좌파들이 직위원 부장판사의 얼굴을 찾아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취소 때문에 악마화하려고. 근데 지금 어떤 자료에도 직위원 판사의 얼굴이 안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왕진 의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얼굴 안 밝히려 촬영을 불허하느냐 하면서 공개해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네 얼굴 밝혀. 얼굴 까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속 취소 다음에 얼만큼 그 정보가 캐내져 갖고 이쪽 커뮤니티에서 난도질을 당하는데 뭐 꼭 그것 때문에 뭐 이 재판사가 안 나겠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이용해서 이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야당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주로 좌파들입니다만 그쪽에서 구태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를 악마화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이 내란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떠들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맞습니다. 사죄로 갔을 때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뭐 3년이나 5년이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고 또 재판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야당 측으로서는 자꾸 떠드세요. 떠들어. 그러면 우리한테만 좋아집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직위원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점을 이렇게 봅니다. 말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위원을 끊임없이 괴롭혀야 돼요. 왜? 직위원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할 때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므로 그 다음에 본안에서도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본안 판단이 누가요? 자기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직위원이가 구속 취소 결정문에 썼듯이 본안에서도 그거를 지금 갖고 와서 공소 기각을 할까봐. 이게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과정 속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이렇게 했으므로 이건 기각이다. 공소 기각이다. 이 결과가 나올까봐 사실은 직위원한테 엄청나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라고 봐야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난번 선거법 재판 때도 최은정 재판장 그리고 이예슬 정재호 이 부장판사 이 세 사람이 합의비로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재판장이 조금 더 영향력은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니까 2대1로 뒤집어져 갖고 무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말씀이시죠? 예. 이재명 공직선거법. 특히 맞습니다. 정재호 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최기상 의원하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시험 연수까지 다 동기고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길을 죽여야 하는데 네네. 이 두 분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박정재 부장판사는 고대 법대 나오고 부안 출신인데 전북에 네. 아주 정통 법관인 모양이에요. 네. 또 한 분 박정일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대 나오고 노동운동권인 모양. 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이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네네.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치열하게 합의가 서로, 되면 모르지만 예, 안 되면 토론이 되겠네요. 토론하고 투표에 들어가는 투표에 거거든요. 들어가죠. 예, 헌재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기현한테 계속 끊임없이 이 압박을 가하는 그렇죠.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아주 그냥 손을 들도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판사를 그만두든가 아니면은 손을 들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길을 잡는 거죠. 왜 길을 틀어 잡고 너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큰일 나 하고 아예 판사의 어떤 길을 주도권을 잡아버리겠다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쭉 이 지기현 판사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입법권이 사법권을 흔드는 것 이게 지금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입법부 사법부가 그냥 다 이재명의 손아귀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 헌재 판결도 8대0이 나온 것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보수 재판관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민주당에서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 네. 그래갖고 막판에 뒤집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게 이렇게 집요하게 재판관이든 판사든 간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는 그러한 아주 악착 같은 집요함. 이거 뭐 보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품격이 있어서 못 따라가요, 그거 지금. 예. 예. 그런데 따라가서는 안 될 일이지요. 어떻게 입법부에 그러니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아버지, 자기 당의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 전 국회의원이 다 나서서 판사 한 사람의 그런 이 인생을 전부 다 난도질하면서 이렇게 정말 최악의 어떤 개입을 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잘 견뎌줘야 할 텐데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